믿기 힘든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평생을 보이지 않는 전쟁터에서 전략을 분석해온 베테랑 전문가가 이름도 모르는 한국의 어린 소년에게 단 몇십 초 만에 처참하게 무너진 것인데요. 냉철한 판단력으로 세계를 분석해온 그는 화면 속가상 전장에서 한국 아이들이 보여준 소름 돋는 실력과 전략의 할 말을 잃었다고 합니다. 단순히 게임을 잘하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미래의 전사들처럼 움직이는 그들의 모습에 깊은 충격을 받고 직접 한국으로 향한 그는 마침내 미국의 유명 방송에 나와 그 비밀을 폭로했고 미국 전체가 경악했다고 하는데요. 과연 그가 발견한 한국의 무서운 잠재력은 무엇이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진실을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아서입니다. 저는 수십 년간 보이지 않는 전쟁터, 즉 정보의 세계에서 싸워온 전직 CIA 분석관입니다. 냉전의 서슬 퍼런 시절부터 테러와의 전쟁까지 저는 데이터를 분석하고 패턴을 읽어내며 미래를 예측하는 일에 평생을 바쳤습니다. 복잡하게 얽힌 국제 정세 속에서 숨겨진 의미를 찾고 다가올 위협을 미리 감지하는 것이 저의 일이었죠. 이제는 은퇴하여 플로리다의 따사로운 햇살 아래서 조용한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아침이면 짙은 커피 향과 함께 월스트리트 저널을 펼쳐 세상 돌아가는 소식을 확인하고 오후에는 체스 클럽에서 오랜 친구들과 머리를 맞대고 수싸움을 벌이는 것이 제 단조롭지만 평화로운 일과의 전부였습니다. 수십 년간 긴장 속에서 살았던 것에 비하면 더할 나위 없이 만족스러운 시간들이었죠. 하지만 빠르게 변하는 세상은 사랑하는 제 손자와의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 녀석이 열광하는 최신 기술과 디지털 문화는 제게 너무나 낯설고 이해하기 어려운 영역이었어요. 스마트폰으로 세상을 보고 알 수 없는 온라인 게임 속에서 친구들과 어울리는 모습이 신기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손자가 최신 게임 콘솔과 현란한 그래픽의 FPS 게임 CD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이게 진짜 전략 게임이라며 함께 해보자고 저를 설득하더군요. 화면 속 가짜 총싸움이라니요. 처음엔 손사래를 쳤습니다. 실제 정보 전쟁의 치열함과 비교하면 어린아이 장난처럼 느껴졌거든요. 현실 세계의 복잡한 전략과 심리전에 평생을 바친 제게는 너무 가볍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손자는 끈질겼습니다. 팀워크, 전술, 빠른 판단력, 녀석이 늘어놓는 단어들이 묘하게 제 오랜 분석가적 본능을 자극하기도 했고요. 무엇보다 손자와 눈을 맞추고 함께 웃을 수 있는 시간을 만들고 싶다는 마음이 가장 컸습니다. 점점 멀어지는 듯한 손자와의 거리를 좁힐 수 있는 기회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결국 저는 어색하게 컨트롤러를 손에 쥐었습니다. 하지만 화면 속 병사는 제 의지와는 전혀 다르게 움직였어요. 벽에 부딪히기 일쑤였고 허공에 총을 쏘아대기 바빴습니다. 적에게 발견되자마자 속수무책으로 쓰러지는 제 모습은 평생 냉철함과 상황, 통제력을 유지하려 애썼던 제 모습과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참담한 패배감이 밀려왔죠. 수십 년간 갈고 닦은 분석력과 전략적 사고가 이 요란한 가상현실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 참담함 속에서도 손자의 웃음소리와 게임 화면에 번쩍이는 섬광 사이에서 저는 아주 작은 호기심의 불씨를 발견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제가 전혀 알지 못했던 또 다른 형태의 전략 게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 그리고 손자와 연결될 수 있다는 희미한 기대감이 생겨났어요. 제 인생의 새로운 챕터는 그렇게 예상치 못했던 디지털 전장에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제 손자는 참을성이 많은 훌륭한 교관이 되어주었습니다. 이 녀석은 제 서툰 손놀림에도 인내심을 가지고 게임의 기본 조작법부터 차근차근 알려주었죠. 엄폐물을 활용하는 방법, 지도를 통해 전장의 흐름을 읽는 법, 그리고 무엇보다 팀원들과 협력하여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는 방식까지요. 저의 무모한 돌격을 지적하며 항상 주변을 살피고 엄폐물을 이용해 전진해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곤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젊은 시절
제가 신입 요원들에게 정보 분석의 기본 원칙과 생존 기술을 가르치던 때가 떠올라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역할이 완전히 뒤바뀐 셈이니까요. 수십 년간 다져온 저의 분석 능력과 전략적 사고는 이 요란하고 정신없는 가상현실 속에서는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머리로는 알겠는데 몸이 따라주지 않는다고 할까요? 굳은 듯 느린 손가락은 제 의도대로 움직이지 않았고 너무 빠르게 돌아가는 화면은 어지러울 지경이었죠. 제가 평생 다뤄온 것은 지도 위의 점과 선, 보고서 속의 암호와 행간이었는데 눈앞에서 벌어지는 실시간 총격전은 전혀 다른 종류의 도전이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손자와 함께 웃으며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동기였고 제 안에 오랜 승부욕이 꿈틀거리는 것도 느꼈거든요. 매일 꾸준히 시간을 내어 연습하자 조금씩 손에 익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보이는 적을 쏘는 것이 아니라 적의 예상 이동 경로를 미리 예측하고 다음 교전에서 유리한 지점을 먼저 선점하려는 시도를 하게 되었죠. 아주 미미했지만 분명한 진전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지역 커뮤니티 센터에서 시니어를 위한 디지털 세상 따라잡기라는 흥미로운 강좌를 발견하고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저처럼 은퇴 후 새로운 도전을 찾아 게임을 배우는 동년배들을 만날 수 있었어요. 다들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지만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손주들과 소통하거나 그저 즐거운 여가 시간을 보내고 싶다는 열정은 가득했죠. 우리는 금세 마음이 맞아 실버 스쿼드라는 다소 유치하지만 정겨운 이름 아래 함께 게임을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서로의 서툰 플레이에 박장대소하면서도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지 진지하게 전략을 토론하고 서로를 격려했습니다. 왕년의 지도 한 장으로 작전 지역을 꿰뚫었다거나 특정 분야의 전문가였다는 등 각자의 과거 경험을 게임 상황에 빗대어 이야기하며 웃음꽃을 피우기도 했죠. 비록 우리의 반응 속도는 혈기왕성한 젊은이들을 도저히 따라갈 수 없었지만 저는 점차 게임 속에서 패턴을 읽고 상황을 분석하려는 제 안의 오래된 본능이 다시 꿈틀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단순히 적을 쏘아 맞히는 행위 너머에 더 깊은 차원의 무언가가 있다는 예감이 들었죠. 게임은 더 이상 제게 단순한 시간 때우기용 오락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수십 년간 잠들어 있던 저의 분석가적 감각을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자극하는 아주 흥미롭고 도전적인 퍼즐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덧 게임에 제법 익숙해졌다고 나름대로 전략이라는 것을 구사할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했을 무렵이었습니다. 플로리다의 깊은 밤,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아 뒤척이다 시계를 보니 벌써 새벽 3시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문득 이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이 시간대라면 서버가 비교적 한산해서 혼자 조용히 연습하기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었죠. 저는 살금살금 서재로가 컴퓨터를 켜고 게임에 접속했습니다. 고요하고 평온한 서버 환경을 기대하면서요. 하지만 그곳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평생 잊지 못할 제 지적 자존심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는 충격적인 경험이었습니다. 게임이 시작되고 불과 20여 초가 흘렀을까요? 제 시야가 갑자기 붉게 물들면서 화면에는 제압당함이라는 차가운 메시지가 떠올랐습니다. 오류인가? 처음에는 시스템 오류나 지연 현상 같은 기술적인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당황스러움도 잠시, 부활한 저는 더욱 신중하게 움직였습니다. 엄폐물 뒤에 몸을 숨기고 예전에 익혔던 대로 주변을 경계하며 적의 접근을 예측하려 애썼죠. 하지만 다시 15초 만에 저는 또다시 차가운 가상현실의 바닥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죽음이 믿을 수 없을 만큼 빠른 속도로 이어졌습니다. 이건 제가 아는 단순한 실력 차원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상대는 마치 제 머릿속을 훤히 들여다보는 것처럼 저의 모든 움직임을 예측하고 항상 한 수, 아니 여러 수 앞서 움직이는 듯 했습니다. 벽을 타고 넘는 현란한 기동,
도저히 예측할 수 없는 타이밍에 가해지는 기습적인 공격, 그리고 제가 어디로 향할지를 미리 알고 기다리는 듯한 완벽한 위치 선정까지. 제가 평생을 바쳐 분석해온 그 어떤 전략보다도 빠르고 예측 불가능했습니다. 혼란스러워하는 제게 짧은 채팅 메시지 하나가 날아왔습니다. 그 내용은 기억나지 않지만 그 짧은 문장에서 느껴지는 건조함과 자신감은 마치 제 패배를 확인 사살하는 듯 했죠. 그저 쉬운 게임이었다는 뉘앙스, 그리고 저를 할아버지라고 부르는 듯한 느낌.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잠시 후 저를 그렇게 속수무책으로 농락한 상대의 정보를 확인하고 저는 더욱 경악했습니다. 아이디는 준호. 프로필상으로는 한국에 거주하는 매우 어려 보이는 소년으로 추정되는 게이머였습니다. 수십 년간 세계 각국의 정보 요원들과 보이지 않는 두뇌 싸움을 벌여왔던 베테랑 분석관으로서의 제 자존심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죠. 이건 단순한 게임 실력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저 어린 소녀는 마치 본능적으로 혹은 철저히 훈련된 것처럼 전술과 전략을 자유자재로 구사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노련한 체스 마스터가 경험 없는 초보자를 가지고 놀 듯. 그는 저를 완벽하게 통제했어요. 어떻게 저런 움직임이 가능하지? 저런 판단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한국 아이들은 대체 뭘 배우는 거지? 머릿속은 온통 물음표로 가득 찼습니다. 이 경험은 단순한 게임에서의 패배를 넘어선 제 지적 세계에 대한 근본적인 도전이었습니다. 평생 갈고 닦은 저의 분석력과 전략적 사고가 이름도 모르는 어린 소년의 디지털 플레이 앞에서 완전히 무력화된 것입니다.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 그리고 그곳의 젊은 세대가 가진 미지의 잠재력에 대한 강렬한 호기심과 함께 설명하기 힘든 일종의 경외심마저 느꼈습니다. 이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 저는 직접 한국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그 경이로운 능력의 근원을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겠다고 굳게 결심했습니다. 마침내 서울, 인천공항에 발을 내디뎠을 때 느꼈던 그 복잡 미묘한 감정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제가 과거 냉전 시대의 자료 속에서 분석했던 분단 국가의 이미지는 온데간데 없었고 눈부시게 발전한 현대 도시의 활기가 저를 압도했죠. 그 역동적인 첫인상 속에서 저의 목적지는 아주 명확했습니다. 바로 한국 젊은이들의 그 놀라운 게임 실력의 비밀을 품고 있을지도 모를 PC방이라는 곳이었어요. 미국에서는 좀처럼 찾아보기 힘든 게임만을 위한 전문 공간이라는 개념 자체가 제 호기심을 강하게 자극했습니다. 서울 강남의 번화가에 들어서자 밤거리를 밝히는 수많은 네온 사인 속에서 유독 PC방 간판들이 눈에 많이 띄었습니다. 게임만을 위한 공간이 이렇게나 대중화되어 있다는 사실 자체가 제게는 상당한 문화적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호기심 반, 기대 반으로 한 PC방의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저는 마치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세계에 발을 들여놓은 듯한 강렬한 느낌에 휩싸였습니다. 그곳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수백 대는 좋게 넘어 보이는 고성능 컴퓨터들이 격자 무늬로 완벽하게 정렬되어 있었고 어두컴컴한 실내에는 오직 모니터에서 뿜어져 나오는 다채로운 불빛만이 가득했죠. 헤드셋을 쓴 채 화면에 깊이 몰입한 젊은이들의 모습에서 뿜어져 나오는 열기가 공간 전체를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키보드를 두드리는 기계적인 소음, 마우스 클릭 소리가 쉴 새 없이 이어졌고 간간이 짧은 탄식이나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심지어 한쪽 구석에서는 라면 끓는 냄새까지 풍겨왔어요. 이곳은 단순히 게임을 하는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24시간 쉬지 않고 돌아가는 거대한 디지털 신경센터 혹은 미래형 작전 통제실의 축소판 같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한쪽에서 팀 단위로 게임을 하는 학생들로 보이는 무리가 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들은 헤드셋 마이크를 통해 끊임없이 짧고 간결한 용어로 무언가를 주고받으며 믿을 수 없을 만큼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습니다. 제가 알아들을 수는 없었지만 그 모습은 마치 잘 훈련된 특수부대원들이 작전,
브리핑을 주고받는 것처럼 효율적이고 긴밀해 보였죠. 각자의 역할 분담, 신속한 정보 공유, 그리고 통일된 움직임까지. 그저 게임을 즐기는 수준을 넘어선 무언가가 느껴졌습니다. 저는 매니저로 보이는 젊은 여성에게 다가가 몇 가지 궁금한 점을 물어보았습니다. 다행히 그녀는 유창한 영어로 한국의 독특한 PC방 문화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주었죠. 그녀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이곳에서 게임이 단순한 여가 활동이나 놀이가 아니라 매우 진지하고 치열한 경쟁의 장으로 여겨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승리하기 위해 전략을 짜고 팀워크를 맞추며 심지어 밤을 새워 연습하는 젊은이들이 많다는 이야기는 제게 신선한 충격을 주었어요. 미국에서 게임이 주로 개인적인 취미나 친구들과 가볍게 즐기는 오락으로 여겨지는 것과는 확연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저는 한국인들의 뛰어난 게임 능력이 단순히 기술적인 숙련도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회 전반에 깊이 뿌리내린 경쟁적인 분위기, 세계 최고 수준의 IT 인프라, 그리고 PC방이라는 독특한 공간을 중심으로 형성된 공동체 문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일 수 있겠다는 직감이 들었죠. PC방은 제게 한국 사회의 역동적인 단면을 보여주는 동시에 미래 사회의 인재들이 디지털 환경 속에서 단련되고 있는 일종의 디지털 연병장을 목격하는 듯한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서울에서의 시간은 제게 정말 끊임없는 놀라움과 감탄의 연속이었습니다. 특히 제가 만난 한국 사람들의 따뜻한 친절함과 도시 곳곳에서 느껴지는 역동적인 사회 분위기는 제가 막연하게 가지고 있던 냉전 시대의 분석 자료 속 이미지와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죠. 그러던 중 우연히 호텔 TV 채널을 돌리다가 e스포츠, 특히 과거 한국에서 국민적인 인기를 끌었다는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 리그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펼쳐지는 광경은 제 상상을 완전히 뛰어넘는 것이었어요. 수만 명은 좋게 되어 보이는 관중이 거대한 체육관을 가득 메우고 젊은 프로게이머들의 작은 손짓 하나하나에 열광적으로 환호하는 모습이라니요. 그 엄청난 열기는 마치 제가 경험했던 월드컵 결승전이나 슈퍼볼 경기장의 분위기를 방불케 했습니다. 게임 경기에 이토록 많은 사람이 열광한다는 사실 자체가 믿기 어려웠죠. 저는 즉시 최근에 열리는 다른 종목의 e스포츠 경기를 직접 관람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 열기의 실체를 제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며칠 후 찾아간 잠실의 대형 경기장은 다큐멘터리에서 본 것 이상의 열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경기장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팬들의 기대감과 흥분이 공기 중에 진동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거대한 스크린에는 선수들의 긴장된 표정과 믿을 수 없을 만큼 현란한 컨트롤 장면이 생중계되었고 팬들이 외치는 응원 소리는 경기장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경기가 시작되자 저는 숨을 죽이고 특히 한국팀 선수들의 움직임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으려 집중했습니다. 물론 개개인의 뛰어난 반사신경과 정교한 컨트롤 능력도 놀라웠습니다. 하지만 저를 더욱 사로잡은 것은 그들의 유기적인 팀플레이와 끊임없이 변화하는 전략적인 움직임이었어요. 상대의 허를 찌르는 기습적인 공격 타이밍, 마치 자로 잰 듯 완벽하게 계산된 자원 관리와 병력 운용 방식, 그리고 명백히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빈틈을 노려 순식간에 전세를 뒤집는 과감한 판단력까지. 특히 그들이 게임 속에서 펼치는 몇몇 전술들은 제가 수십 년간 분석하고 연구해온 실제 군사 전략들과 놀라울 정도로 유사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적을 고립시켜 섬멸하는 포위 기동,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린 후 핵심을 타격하는 양동작전, 상대의 의도를 흔들려는 심리전의 요소까지 엿볼 수 있었죠. 선수들이 헤드셋을 통해 짧고 간결하게 주고받는 신호들은 마치 긴박한 군사 작전 중에 오가는 무전 교신처럼 들렸습니다. 마침내 한국팀이 극적인 역전승을 거두자 경기장은 떠나갈 듯한 함성과 박수갈채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그 엄청난 에너지의 한가운데서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한국 게이머들의 강함은
단순히 게임을 많이 해서 얻어진 기술적인 숙련도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요. 그것은 어쩌면 한국 사회와 역사 속에 깊이 뿌리내린 치열한 경쟁과 전략적 사고의 유전자가 디지털 시대의 게임이라는 새로운 형태로 발현된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스타크래프트의 전설적인 선수들, 예를 들어 임요한이나 홍진호 같은 인물들이 어떻게 국민적인 영웅으로 추앙받게 되었는지, 그리고 왜 수많은 한국인이 게임에 그토록 열광하는지를 비로소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들은 게임 속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전략을 개발하고 상대의 수를 읽고 극한의 압박감 속에서도 최적의 판단을 내리는 고도의 정신적 훈련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오락을 넘어선 고도의 지적 능력과 강인한 정신력을 요구하는 또 다른 형태의 전쟁과도 같았습니다. 저는 한국인들의 그 놀라운 적응력과 승리를 향한 집념, 그리고 게임 속에 녹아든 전략적 깊이에 대해 깊은 경외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은 제 인생 후반기에 던져진 가장 강렬하고도 예상치 못한 화두였습니다. 미국으로 돌아온 후에도 제 머릿속은 서울의 PC방에서 느껴졌던 그 뜨거운 열기, e스포츠 경기장의 거대한 함성, 그리고 무엇보다도 모니터 앞에서 눈빛을 빛내며 놀라운 집중력을 보여주던 한국 젊은이들의 모습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저는 단순히 새로운 게임 문화를 접하고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디지털 시대가 만들어낸 새로운 형태의 전장, 그리고 그 속에서 인간의 전략적 사고와 잠재력이 어떻게 단련될 수 있는지를 직접 목격한 것이었죠. 제 평생의 경험과는 너무나 다른, 그러나 어쩌면 미래를 예견하는 듯한 광경이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전직 CIA 분석관으로서의 경험을 이야기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미국의 한 유명 토크쇼에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진행자인 데이빗은 아마 제가 냉전 시대의 흥미로운 비화나 최근의 복잡한 국제 정세에 대한 분석을 들려주리라 기대하는 눈치였어요. 스튜디오의 밝은 조명과 방청객들의 기대, 어린 시선 속에서 저 역시 처음에는 그런 이야기를 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계속해서 한국에서 겪었던 그 충격적인 경험들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사람들이 알아야 할 미래에 대한 더 중요한 통찰일지도 모른다는 강한 확신이 들었죠. 그래서 저는 준비된 답변 대신 한국에서 직접 보고 느낀 그 생생한 경험을 털어놓기로 결심했습니다. 스튜디오가 잠시 정적에 휩싸였던 것 같아요. 진행자의 표정에서도 예상치 못한 이야기가 시작되리라는 호기심이 엿보였습니다. 저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미래의 가장 뛰어난 전략가들이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곳에서 성장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말하고 싶다고 운을 뗐죠. 그리고 그곳이 바로 한국의 PC방이라고 밝혔습니다. 저는 새벽 3시에 저를 속수무책으로 만들었던 준호라는 아이디의 어린 한국 소년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풀어놓았습니다. 그의 플레이는 단순한 반사신경이나 게임 기술의 문제가 아니었다고요. 그것은 상대의 수를 미리 읽고 허를 찌르는 치밀하게 계산된 전술적 움직임이자 상대의 심리를 파고들어 이용하는 놀라운 전략적 판단의 결과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자료 화면으로 준비해간 한국의 스타크래프트 리그 영상이나 e스포츠 경기 장면을 보여주며 게임이 어떻게 고도의 전략적 사고 능력, 긴밀한 팀워크, 그리고 극한의 압박 속에서도 빠르고 정확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능력을 배양하는 강력한 디지털 훈련장이 되고 있는지를 역설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게임을 단순한 아이들의 오락거리로 치부하지만 한국의 젊은이들은 그 속에서 미래의 경쟁 환경에서 요구될 핵심적인 역량들을 치열하게 갈고 닦고 있다는 것이 제 주장의 핵심이었죠. 방송이 나가자 그 파장은 제가 예상했던 것 이상으로 엄청났습니다. 디지털 전사, PC방 전략가 같은 새로운 키워드들이 소셜미디어를 뜨겁게 달궜고 제 발언은 다양한 찬반 양론을 불러일으켰어요. 일부 군사 전문가들이나 싱크탱크에서는
제 주장에 깊은 관심을 보이며 게임 기반 훈련 프로그램의 가능성을 진지하게 검토하기 시작했다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해외의 많은 게이머들 사이에서는 한국 게이머들의 경이로운 실력 뒤에 숨겨진 비밀을 알게 되었다는 반응과 함께 한국의 PC방 문화를 직접 체험해보고 싶다는 열풍이 불기도 했다고 합니다. 한국 내에서도 제 인터뷰가 큰 화제가 되어 그동안 다소 부정적인 시각도 있었던 게임 문화의 긍정적인 측면과 그 잠재력을 새롭게 조명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이야기도 전해 들었죠. 저는 플로리다의 조용한 서재에 앉아 제 인생을 돌아보는 회고록을 쓰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세상은 제가 젊었을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빠르게 변했고 경쟁과 갈등의 형태 역시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미래의 가장 중요한 무기는 더 이상 총이나 미사일 같은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환경에 누구보다 빠르게 적응하고 최적의 전략을 창조해내는 인간의 두뇌 그 자체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본 한국의 젊은이들은 그들만의 독특하고 치열한 방식으로 바로 그 두뇌를 단련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회고록의 마지막 문장을 이렇게 적어 내려갔습니다.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다만 전장이 바뀌었을 뿐이다. 미래의 승패는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환한 모니터 앞에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젊은 세대들의 손가락 끝에 달려 있을지도 모른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손자와의 소통을 위해 낯선 디지털 세계에 용감하게 뛰어든 전직 분석가 아서님의 감동적인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으로 시작된 게임이 한국의 젊은 게이머들을 만나고 PC방과 e스포츠 문화를 경험하며 새로운 세대의 놀라운 잠재력과 전략적 사고를 발견하는 깊은 통찰로 이어지는 과정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아서님처럼 세대를 넘어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용기와 열린 마음, 그리고 그 속에서 피어난 따뜻한 연결이 제 마음에도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곳에 숨겨진 가능성과 열정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네요. 오늘 이야기를 함께 공감해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저희 채널에 더 많은 흥미롭고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준비되어 있으니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참여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